안녕하세요. 첼시 토크.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마레스카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마레스카에 대한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 경기 이력 그리고 경기 결과가 실제로 안 좋기도 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고 과연 마레스카가 유임은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 교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5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경질하자는 여론 자체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과연 마레스카가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할 감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네, 후비차님 마레스카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바로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마레스카가 원하는 스쿼드를 좀 만들어주고 또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으실 텐데 마레스카가 이번 시즌 또 공과 과 모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잘한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포체티노와 조금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후방 빌드업 기조를 갖추고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 간격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첼시에 조금 빠르게 확실히 자기의 색깔을 좀 입혔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이제 3-2-4-1 구조를 가져가면서 물론 인버티드 윙백 포체티노 시절 후반기에도 사용이 됐지만 3-2-4-1 그리고 3-1-3-3 내지는 3-1-6 이런 다양한 좀 접근 방식을 가져오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적응도를 좀 빠르게 입힌 게 주요했다고 보고 또 그런 게 잘 먹혀 들어간 게 전반기였잖아요. 또 마레스카를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플랜 A만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레스터 시티 시절부터 받아오던 감독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대에 대한 대응을 잘 준비해서 나온 감독이 마레스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유연하게 경기 맞춤형 대응을 잘 짜왔죠. 네, 사실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점을 하거나 부상 선수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지 경기를 준비해오는 과정 자체는 사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했던 감독이 마레스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점은 또 없으면 한번 단점이라든지 아쉽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전술을 잘 가져오지만 90분 동안 그 경기 운영을 하는 데선 아직 초보 감독인 티가 조금 나는 게 있어요. 물론 구조적으로 첼시가 좀 내려가는 수비를 선택하는데 부담이 있기도 하고 공격적으로도 이제 잭슨 말고는 사실상 9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하고 윙어의 그런 무드릭이 제외가 되면서 윙어의 옵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방식 자체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경기를 어느 정도 운영은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예시지만 시간을 끌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루이스 켈리 같은 좀 투입을 시키지 않을 선수들에게 시간을 끌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정도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마레스카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 방어 그리고 전방 압박에서 지역 방어로 전환하는 그 순간 혹은 전반적인 수비 전술에 있어서도 분명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레스카를 장기적인 감독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레스카를 가져가야 된 이유는 일단 지금 첼시가 갖춘 스쿼드와 가장 적합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웹스터님도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게 지금 첼시 선수들은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다른 능력보다 좀 볼을 다루는 기술에 조금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또 마레스카의 그 철학 자체가 이 좋은 기술을 가진 선수들의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철학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첼시의 스쿼드와 합이 굉장히 좋고 또 그런 합이 좋은 모습을 전반기에 증명까지 하면서 리버풀과 우승 경쟁을 잠깐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었고
분명 이제 안 좋은 모습들과 스쿼드의 불균형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이제 비단 감독의 문제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속되어 오던 첼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됐을 때 마레스카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레스카가 올 시즌 보였던 지역 수비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압박 수비에서 지역 수비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점을 좀 보였잖아요. 운영적인 단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단점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이 부분은 마레스카 개인도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팀에 확실히 그 지역 방어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선수가 많아진다거나 이 선수들의 경험이 쌓이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마레스카가 선수들을 자유자재로 배치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 자체가 많아지면 마레스카의 경기 운영도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스쿼드적인 좀 다양성도 개선이 되고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웹스터님께서는 좀 마레스카 전반기 그리고 이제 후반기의 일부 지점까지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흡비차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공감 가는 의견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저도 마레스카를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감독으로는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뚜렷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셨죠. 기술 극대화 같은 부분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의 고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보드진들이 기술 극대화라는 좀 모델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많이 수급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레스카는 분명 전반기에 좀 고점이 높은 축구를 보여줬어요. 그게 스쿼드의 구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은 기술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게 잘 발휘될 판이 깔렸으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마레스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체티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조로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사실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도 스쿼드 불균형 문제를 동일하고 안고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포체티노가 오건 마레스카가 오건 펩이 오건 클롭이 오건 그 불균형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감독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체티노에 대해서 좀 옹호적인 어투로 글을 썼었고 이 스쿼드 불균형의 스쿼드를 첼시의 문제점을 관통하고 있는 스쿼드 불균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첼시의 감독의 역량이랑 스쿼드의 역량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레스카가 포체티노보다 확실히 더 적합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최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레스카가 갖고 있는 그런 게임 모델, 그런 포지셔널 축구의 모델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선수들에게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레스카가 포체티노보다 낫거든요. 마레스카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없지 않아요. 언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지역 수비에서 좀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가 브라이튼전 리뷰에서도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지금 마레스카는 스쿼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페널티 박스 기준으로 잡으면서 수비를 하고 있고 또 윙어를 풀백 위치로 내려서 5백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비 방식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했지만 첼시의 지역 수비가 불안한 것은 감독 탓보다는 선수단 구성 문제가 더 큽니다. 왜냐면 동일한 지역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포체티노 시절에도 현저했기 때문이고 지금 포체티노 이후 마레스카 이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선수단의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기존 선수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레스카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죠. 포체티노도 마레스카도 각자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둘 다 지금 실패하고 있고 포체티노 같은 경우는 아예 극단적으로 5백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브라이튼전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루턴타운 같은 강등권팀 상대로도 이런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레스카는 5백으로 전환하기보다 아예 윙어를 내려서 일시적인 5백으로 기능하겠다 이런 태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둘 다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로 인해서 많은 실점도 내줬고 특히 이제 맨투맨 수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포체티노 시절보다도 맨투맨 압박에 대한 이해도, 타이밍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고 첼시가 확실히 능동적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마레스카 밑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맨투맨에서 지공 수비로 전환을 하는, 지역 수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지역 수비로 아예 전환을 했을 때는 지금 약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반쪽짜리 수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스쿼드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마레스카가 동시에 책임을 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지역 수비를 전환했을 때 상대가 너무나 쉽게 진입을 하도록 내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지역 수비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맨투맨만 능동적이어서는 안 돼요. 지역 수비로 전환했을 때도 상대의 공격수들이 어려운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레스카의 운영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경기 플랜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접근을 하지만 경기 중간에서 말릴 때 이를 타개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기고 있을 때 흐름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고, 사실 근데 저는 이 부분 역시 스쿼드 구성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가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때 변화를 주려면 변화를 줄 만한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첼시 스쿼드의 가장 큰 문제는 1군과 2군 사이에 갭이 크다는 게 아니라 1군과 2군의 프로필이 겹친다는 것입니다. 프로필이 겹치면 그만큼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프로필의 다양성이 있어야지만이 경기를 좀 다양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선택지가 좀 전반기에는 현저히 부족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주요 선수들이 이탈한 현재 더 그 문제가 더욱더 어렵게 마레스카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 시점에서 마레스카보다 잘할 감독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잖아요. 이 부분을 더 잘 타개하고 더 잘 극복할 감독은 있어요. 마레스카가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감독이냐?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리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프로블럼 솔빙 능력이 있느냐의 유무는 감독으로서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첼시가 마레스카를 선임한 이유는 결국 첼시 스쿼드가 다 갖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고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최고점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데려온 것이거든요. 결국 보드진이 구상하는 스쿼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여기서 선수들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감독이 누구냐, 그게 마레스카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지금 그 보드진이 구상하는 것들이 아직 안 이루어진 단계에서 마레스카가 흔들리고 마레스카가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장기적인 평가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수준을 지속 가능한 선에서 유지만 된다면, 재정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드진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보드진이 포체티노를 바라보는 관점과 마레스카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저히 틀립니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기조와 맞냐 안 맞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체티노는 그러지 않은 요소들이 몇몇 있었고, 마레스카는 반면 정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레스카의 성적이 저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드진의 평가에 아주 크게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첼시 프로젝트 자체에 좀 의문을 품으시는 팬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요. 네. 사실. 네. 근데 사실 마레스카와 같은 축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입으로 강등된 벌리의 감독이었던 콤파니를 선임시킨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첼시는 뮌헨보다 더 심한 게, 첫 번째 그 로만이 떠나고 난 뒤 첫 번째 이적 시장에서 보엘리와 투엘이 좀 전담으로 이적 시장 운영하면서 좀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약간 무드릭을 데려오고 하는 이적 시장까지는 조금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는 느낌을 줬습니다만, 그 다음 이적 시장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우월한 선수를 데려오고 하면서 주도적인 축구의 그 게임 모델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줬단 말이죠. 사실 포체티노의 선임은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마레스카의 선임 이유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포체티노를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포터와 램파드를 거치면서 생겼던 멘탈리티 문제, 그리고 특히 위닝 멘탈리티 문제를 좀 많이 해결해주고, 어린 선수단을 가지고도 좀 이기는 것을 바라고 좀
승리에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것에서 포체티노는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컬처라고 하죠. 어쨌든 좀 무너져 있었던 팀 컬처를 회복하고 그런 좀 정신을 심어줬다는 것이 좀 포체티노에게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포체티노가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 마레스카가 아니라 포체티노가 있었고 또 포체티노에게 맞는 선수들을 수급을 해줬으면 사실 지금보다 순위가 조금 더 높았을 수 오히려 있어요. 더 잘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포체티노와 마레스카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는 약간 좀 의도 자체를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첼시가 지속적으로 이적 시장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우월한 선수들을 보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선수들이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조금 적합한 선수들이잖아요. 마레스카는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도 지금 첼시 선수단을 가장 잘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어쨌든 마레스카가 포체티노보다 낫냐 안 낫냐 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포체티노가 마레스카보다 나은 감독이죠. 여태까지 경력을 보고 마레스카는 이제 시작한 단계이고 포체티노의 업적을 생각했을 때 포체티노가 당연히 더 위상이 높고 그런 감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첼시의 스쿼드 빌딩이 완성되었을 때 이 능력치를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고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마레스카가 포체티노보다 낫다 생각하고 마레스카가 전 세계 감독들을 통틀어 봐서도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레스카가 사실 전반기에 이 고점을 아예 보여주지도 못하고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것 같은 흐름이었다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마레스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철학을 조금 입혔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빨리 입혔어요. 네. 사실 좀 중간중간에 실리적인 운영도 하고 자신의 철학을 조금 깨는 운영도 하면서 승점을 따온 경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레스카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특히 전반기에 보여줬던 고점은 최소한 첼시가 마레스카에게 시간을 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드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왜 마레스카가 고점이 높냐? 첼시에서 왜 고점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마레스카가 본인의 철학을 좀 빠르게 입히고 그런 기술 극대화를 빠르게 성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시즌 전부터 저와 후비차님도 글로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잖아요. 주장했던 부분이고 시즌이 흐르면서 봤을 때 마레스카가 본인의 철학을 빨리 입힌 것은 물론 거기에 더해서 스쿼드의 그 선수들의 성향을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타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연성도 보여줬어요. 약간 통제를 내려놓고 선수들에게 동선을 조금 자유롭게 허용을 하면서 대형이 아니라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지속적으로 대형을 바꿔가면서 경기 맞춤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연성을 봤을 때 마레스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마레스카는 되게 첼시에 잘 어울리는 감독이다. 사실 제가 데제르비 감독 언급도 많이 했었어요. 기술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데제르비가 부임이 된다면 첼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제르비는 마레스카만큼 유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선수들의 동선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통제가 상당히 심한 감독이고 그러면 데제르비는 첼시에서 기술 극대화를 달성을 하고 선수들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을 하고 오히려 마레스카보다도 더 빠르게 그걸 할 수 있는 감독이지만 동시에 고점이 마레스카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레스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마레스카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성적이 아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첼시 보드진들이 그리는 그림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또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성적을 내라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또 그게 첼시의 목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당장 이번 시즌 성적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레스카가 좀 유연하잖아요. 또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 팀에 대응하는 그런 대응 전술도 브랜트포드전에서는 아예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려서 승점을 따낸다든지 아니면 또 측면에서 미니게임을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이제 컨퍼런스 리그 팀들 상대로는 자신의 철학을 이용해서 중원 공략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브라이튼전에서는 또 인공전환에 또 중시를 하면서 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고. 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많고 좀 다재다능하면서도 고점이 높은, 지금 첼시의 스쿼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감독에 대한 평가는 마레스카가 원하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가 구축된 다음에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팬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미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냐? 저는 다음 시즌에는 윤곽이 나온다고 봅니다. 적어도 다음 시즌에는 스쿼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 고점을 볼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시즌에도 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좀 변수들로 인해서 지속이 못 되었을 뿐 내년에는 그 고점의 모습이 더 지속될 수 있는 판이 깔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저희가 계속 저점을 높여야 된다 하는 게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고, 다양성이라는 것도 사실 많은 변수가 일어났을 때 그 변수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늘려주기 위한 그 필요한 요소가 이제 다양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양성이 좀 보강되고 팀의 저점이 올라가서 변수를 좀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마레스카의 축구는 조금 더 빛을 볼 것이라 보고, 저도 다음 시즌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보드진들이 좀 칼을 빼들었잖아요. 마레스카 플랜은 없는 선수들 과감히 좀 임대로라도 내보내면서 앞으로 첼시에서 뛸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두 자리만 조금 더 보강이 되고 부상 선수들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 첼시가 고점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점은 이미 높고 물론 더 올려야겠죠. 하지만 지금 저점이 낮아가지고 그런 고점의 모습이 변수들로 인해 잘 지속이 못 되는 그런 시즌이라면 다음 시즌에는 저점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보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음 시즌에는 좀 고점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마레스카의 고점을 또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축구의 체력 소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포체티노에 비해서. 마레스카는 경기를 통제할 수도 있고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속공과 지공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기 양상을 다양하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포체티노의 그런 런런런 철학, 굉장히 많은 달리기에 중점을 뒀던 그런 접근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포체티노 체제보다는 더 지속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레스카에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선수들의 리듬 관리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구가 지금 전례 없을 정도로 경기 수가 많아지고 경기 자체의 강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레스카가 어떻게 선수단의 리듬을 관리하고 그에 맞는 체력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된 감독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저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많지는 않지만 이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마레스카가 첼시 보드진이 의도했던 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고, 마레스카에게 바라는 부분이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운영적인 측면, 선수들의 체력, 리듬 관리, 이 부분이 정말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계속 강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영입으로 인해서 스쿼드의 저점이 더 낮아졌잖아요.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마레스카가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서 본인이 필요한 프로필, 필요하지 않은 프로필들을 확실히 보드진에게 알려줘서 그렇게 협력해서 스쿼드 빌딩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스쿼드 플래닝이거든요. 보드진의 도움을 받겠지만 마레스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감각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또 첼시의 미래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마레스카가 지금부터 여름 이적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드진과 많이 소통을 하고 거기에 또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감독의 직책을 매니저와 헤드코치로 잘 분류를 하잖아요, 보통. 사실 첼시는 첼시의 수뇌부들은 헤드코치를 좀 필요로 하는데, 사실 헤드코치라고 해서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주어진 상황에서만 열심히 하면 장기적으로 이 감독의 철학이 구사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레스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좀 강단을 보여주면서 좀 많은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첼시에 필요한 프로필들이 조금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그 프로필들이 보강이 되기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습니다. 미드필더 쪽은 이미 산투스와 우고축구라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센터백도 마마두 사르라는 선수가 복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조금 강단을 보여줘서 아주 조금만 관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보드진의 축구 외적인 이유로 이행되는 영입만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부터 지금 이번 시즌보다 훨씬 더 기대할 요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내부 자원들을 잘 점검하고 등용시켰으면 좋겠어요. 투엘 같은 경우는 유스 경기를도 많이 보러 다니고 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정말 약간 매니저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그것 때문에 또 팬들의 애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레스카가 유스 경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유스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수 자원들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고 있고, 어쨌든 마레스카에게 우리가 지금 성적표를 주자는 건 아니잖아요. 성적표를 매기자면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최근 성적이 좋지 못했고, 하지만 그것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저희는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고점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점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마레스카의 퍼포먼스도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오늘 마레스카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봤고요. 또 마레스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저희도 좀 나름 조심스럽게 분석을 했는데,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서,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